최근에 금값이 이렇게 무섭게 치솟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다 보니까 제가 그 스테커스 매장에 있으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금값 너무 비싼 것 같지 않냐고, 지금 꼭지 아니냐고, 지금 꼭지에 사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금은 과대평가되었는가? 지금은 이걸 꼭 다뤄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직접 칼럼을 작성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금은 2,500불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금을 사면 꼭지에 물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주 객관적으로 금을 살펴보고 현재 금은 과연 과대평가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칼럼을 시작하는데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차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서 금을 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차트를 보자마자 그 생각이 쏙 들어가게 되겠죠. 뭔가 지금 이 꼭지에 물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 솔직히 투자에서 무의식이 성공할 확률이 극히 드물거든요. 행동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실패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 라고 이제 많이 설명이 돼요. 그런 편향들이 매우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지금 무의식에서 드는 그 생각 내려놓고 아주 객관적으로 금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건 이거예요. 금의 가치는 예전 같지 않을까? 이거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금은 돈으로서 쓰여 왔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가장 최근인 197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달러는 그저 금을 교환해주는 교환권에 불과했고 금은 돈 그 자체였습니다. 요게 이제 1971년 이전의 달러의 모습인데 1971년 이전에 달러를 보면 여기 밑에 부분에 당신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금화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달러는 달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금을 그냥 그저 교환해주는 그런 교환권에 불과했을 만큼 그냥 금 그 자체가 돈이었다. 5,000년 전부터 1971년 이전까지 쭉. 그러나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바라보면서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 너 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하면은 금을 떠올리는 그런 미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몇 없다. 돈이라고 하면 다들 달러, 아니면 우리 신사임당님, 아니면 그 세종대왕님 그려져 있는 그런 원화, 엔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겠죠. 당연히. 금을 떠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금을 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경제학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금은 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돈으로 알고 있는 원화나 달러, 유로, 위안화 등의 화폐를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화폐를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인 중앙은행, 우리가 돈이라고 알고 있는 그 원화나 달러, 이거를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한 양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 추정치를 보면 2024년 2분기의 추정치로만 봐도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금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 아니, 금이 가치를 잃은 거라면, 금이 예전 같지 않다면, 오히려 금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라면, 그러면 왜 그 대단한 달러, 그 대단한 엔화, 그 대단한 유로,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 화폐를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인 중앙은행들은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 금보다 더 좋은 달러를 모으고 엔화를 모으고 유로를 모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많은 양의 금을 모으냐 이거죠.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는 속도를 봐도 1950년 이래로 금이 많이 사봐야 600톤 그 정도 샀는데 2022년부터 1950년 이래로 가장 많은 양의 금을 매입하고 있어요.
중앙은행들은 왜 이렇게 15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매입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역사상 이렇게 금을 미친 듯이 사모은 적이 없었는데 금이 아무것도 아니면 그 최고의 기관인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모으고 있냐 이거죠. 금의 만약에 가치가 이렇다면 이건 되게 모순되는 일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 추정치는 역대 최대치를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 2022년부터는 1950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양의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이 아무 가치가 없다면 그저 과거의 산물일 뿐이라면 왜 화폐를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인 중앙은행들은 달러나 원화나 위안화나 유로가 아니라 금을 이렇게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고 역대 가장 많은 양의 금을 비축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전 세계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이 과거의 산물이고 금이 예전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달러가 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더 많이 계속 모으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달러를 또 정말 빠르게 줄이고 있어요. 줄인 만큼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다는 거죠. 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일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금을 갖지 못하면 이득을 보는 주체는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과연 정답은 로스차일드. 그건 로스차일드. 이건 약간 음모론 쪽이긴 한데 잠깐만, 스테커스? 아니, 스테커스가 왜 이득을 봐요? 여러분이 금을 안 사면. 연준이다. 꿀떡님은 연준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괜히 말했다가 잡혀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제가 제목에 적은 것처럼 금의 가치는 예전 같지 않을까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라는 건 모순이다. 오히려 예전보다 금이 더 가치가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화폐를 관장하는 그런 중앙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오케이, 금이 적어도 그래 예전보다 가치가 더 높다 아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친다면 적어도 금의 가치가 예전보다 낮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오케이, 금의 가치는 동일하다면 그럼 금의 가격은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의 그 느낌처럼 금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 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꼭지에 물리는 거 아니야 할 만큼 금이 많이 비싼 거냐, 이거를 아주 숫자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의 현재 가치라는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책에서도 적었고 여러 가지 강의에서도 알려드리고 했었지만 금값이 어디까지 오를지를 구하는 건 의외로 쉬워요. 금값이 얼마까지 오를까? 이걸 구하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적어드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여기 금값은 얼마까지 오를까? 2400년 동안 매번 반복되었던 패턴이라는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칼럼을 간추리면 2400년 동안 금은 얼마까지 올랐는지가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 있어요. 그냥 이미 공식처럼 적혀져 있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로마 제국, 중국, 스웨덴, 그냥 몇 가지 뽑은 거지만 뉴프랑스, 2400년 전부터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 뭐냐면 결국에 금 가격은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과 1대1 비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인 미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미국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그 화폐를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하죠. 그 본원 통화의 양만큼 금 가격이 나중에는 상승해서 맞춰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1970년대가 되기 전에 이렇게 또 화폐는 무한정 발행되는데 그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이 이만큼 줄어들어 있으면 나중에 이 괴리가 이렇게 메꿔질 때까지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시간이 지나서 1970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벌어졌던 차이만큼 금 가격이 올라서 맞춰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 칼럼을 작성할 당시에 금 가격은 22,000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될 거고요. 반드시 될 거예요. 다만 이때 기준으로. 근데 이때보다 지금 미국이 발행한 돈의 양은 더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 이거 작성했을 때 2100불이었어요. 이때 2000불 넘었다. 2100불 너무 비싸다. 금값은요 항상 비싸요. 금이 안 비쌌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과거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갔어도 지금 와서 그때 가격을 보면 싸 보인다 뿐이지 그때도 사람들은 금 비싸다고 했어요. 금은 비싸야 당연한 거예요. 금이 귀금속인데 당연히 비싸야지. 금이 싼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금은 싼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근데 금의 가치로 봤을 때 지금 금의 가치는 원래 금이 가졌어야 될 금의 가치에 비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금값은 사실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 숫자, 오늘 금 가격이라고 표시되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비싸다고 느껴져서 그렇지 금값이 어디까지 오르는가에 대한 그 1년의 패턴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금의 가치는 10분의 1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고 또 많아요. 금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봐도 돼요. 금은 한번 오를 때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금은 한번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그런 긴 추세성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자산입니다. 금이 올랐던 과거에 딱 100년치 데이터만 뽑아서 봐도 1930년대 13년 동안 올랐어요. 70년대 10년 올랐고요. 2000년대 9년 올랐어요. 근데 이번 상승 사이클 201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고작 이제 한 절반 온 거예요. 금의 상승 사이클 대략 10년으로만 계산을 해도 이제 절반밖에 안 왔다. 근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금이 과연 비싼 거냐? 절대적인 금의 가치를 계산했을 때도 10분의 1밖에 안 됐고 금의 사이클로 봐도 절반밖에 안 됐다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금의 사이클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제가 이건 몇 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금은 주식과 사이클을 번갈아 가면서 오는 특성이 있어요. 정확히 여기 원자재와 주식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 원자재와 금의 사이클이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원자재 사이클보다 금의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서 실제로 그 사이클 전체를 두고 보면 금의 상승이 훨씬 더 커요. 원자재 사이클에서도.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식의 버블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금의 버블인데 이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반복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의 사이클은 여기 저점 찍고 꽤만큼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가야지. 근데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패턴인데 지금은 고작 금의 상승 사이클이 여기서 시작해서 고작 이만큼 왔다. 과연 금이 지금 비싼 게 맞냐? 금과 주식의 사이클적인 패턴에서도 이걸로 보더라도 금이 비싸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 어디에도 금이 비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금과 주식이 사이클을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는 그런 표도 이렇게 참고해 드렸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 못 나갈 땐 금이 잘 나가고 이렇게 주식과 금의 사이클이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주식의 사이클 바닥 찍고 이제 끝나고 이제 금의 사이클로 넘어왔죠. 이제 넘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만큼 왔어요. 과연 금이 지금 비싼 걸까요? 지금 금 가격이 과연 과대평가 받고 있는 걸까요? 어떤 측면으로 봐도 우리가 역사적인 금의 가치를 평가하는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든 상승 사이클의 기간으로 보든 아니면 사이클의 주기로 보든 뭘로 보든 금이 비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금이 비싸다는 지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단순히 이 가격으로 보니까 이 숫자 2,500불 원화로 따지면은 한 돈당 40만 원이라는 그 돈의 숫자로 보니까 비싸 보일 뿐이에요. 왜? 과거보다 비싸졌거든. 이제 막 비싸진 거죠. 사실 금 가격 이제 막 비싸진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한번 볼까요? 1970년대 금값 26배 올랐어요. 2000년대 금 가격 7배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에서 금 가격은 고작 이제 2배 올랐어요. 이제 고작 2배 올랐다고요. 금 가격이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 오른 건데 근데 이제 고작 2배 올랐다고요. 금 가격이 지금 비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저점이냐 무조건 지금 금을 사야 되냐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금 가격이 비싸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금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금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